자, 이거는 지난번에 했는데, 지난번에 이제 마저 끝내지는 못해가지고, 일단 한번 복습을 하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걸 하고 있냐면은, 육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예는 육친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 육친의 부기, 또는 육친의 부기보다는 사실은 명은 나의 명예예요. 나의 명이다 보니까는 육친이 얼마만큼 나한테 덕이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확한 얘기가. 육친이 잘 되냐 안 되냐 이거는 뭐 별도 얘기고, 나한테 얼마나 덕이 있느냐가 사실은 초점이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거를 두 가지로 본다고 했습니다. 여기 제목에 나와 있듯이 하나는 궁분, 위치로 보는 거고, 다른 하나는 용신으로 보는 겁니다. 용신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거는 십성, 글자, 천간으로 튀어 올라온 십성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걸로 보는 거하고 그 다음에 위치, 궁분으로 보는 거하고 두 개로 육친을 보는 거다. 그래서 궁분으로 볼 때는 사주가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일간이 있고 월주, 연주, 시주, 여기에는 지지가 이 아래쪽에 있지만은, 자, 궁분으로 본다는 얘기는 항상 지지로 본다고 했습니다. 지지로 보는 거예요. 월지는 우리가 격국을 잡을 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월지입니다. 일지, 시지 이렇게 보는데, 이 연지를 조상으로 보는 거고, 이 월지를 부모로 보는 거예요. 부모. 그러니까는 부모의 영향이 사실은 우리 어떤 격을 정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중간으로 가지고 내가 어렸을 때와 내가 장성했을 때를 나누는데, 내가 어렸을 때의 모든 그 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부모한테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일지는 뭐냐면 이거는 처에 대한 게 들어가 있는 거고, 처에 대한 게, 이건 남자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여자 기준으로 보면 여기 뭐가 들어가 있겠습니까? 배우자가 들어가 있죠. 남편이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시지로 보는 것은 이거는 이제 자식에 대한 겁니다. 자식에 대한 부분. 이것이 바로 궁분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궁분으로 어떻게 볼 것이냐? 여기에 들어있는 이 글자가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 글자냐, 얼마나 덕을 주는 글자냐. 우리는 여기서 이제까지 했던 게 뭐였냐면은 격국을 배운 거예요. 격국을 배운 겁니다. 격국이 성격이 됐느냐, 패격이 됐느냐를 배우는 거예요. 이걸 알고자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공부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성격이 됐으면은 이거는 부귀한 거고, 패격이 됐으면은 빈천한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격국이 성격이 됐는데 이런 글자들이 얼마나 기여를 하느냐, 그게 그 육친의 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궁분으로 본다는 얘기는 바로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자세하게 이제 풀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여기에 처에 대한 게 여기에 재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재가 이 처론에서 이제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재라고 하는 게 나오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사주를 볼 때는 부기를 보여요. 부기잖아요. 부기. 이거를 우리가 배운 걸로 그 십성으로 풀어보면 이거는 그냥 재관이에요. 재관입니다. 그렇잖아요. 부는 재고 귀는 관이고, 재관을 보는 거예요. 따라서 내 일주의 아래쪽이 재다 또는 관이다 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처의 덕이 있겠다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가장 단순하게 보는 건데, 여기에서는 그거는 너무 단순하다, 그렇게 보지 말고, 재가 오건 관이 오건 간에 이게 진짜 나한테 덕이 있기 위해서는 이 전체 격국을 재가 살릴 수가 있는가, 또는 관이 살릴 수가 있는가를 봐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전체 격국이 예를 들자면은 인수격이야. 인수격이에요. 인수격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재가 나오면 인수를 극하게 되어 있잖아. 근데 내가 격이 인수격에서부터 출발해. 인수격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인수가 근데 약해. 그런데 재가 옆에 나왔어. 이거는 처의 덕이 없다라 그래. 재가 나왔지만 처의 덕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한 격이, 여기가 일주가 관이 나왔네?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 격이 뭘로 시작을 하냐면은 상관으로 시작을 하는 격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상관격이야. 상관격. 상관격으로 내가 잡고 있는데, 내 격이 상관격으로 잡고 있는데, 처의 기운이 관이야. 상관하고 관의 기운은 정반대의 기운이에요. 그 관을 치는 게 상관이란 말이에요. 그 사이가 안 좋아. 그러니까는 이거 자체가 내 격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분으로 보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처의 덕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에 이 길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부기를 표현하는 이런 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내 전체 격국에서 이게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면은 그거는 처의 덕이 없는 거다. 대신 반대로 여기에 이 재를, 이 관부터 깨는 상관이 나와서 이 처 자리에, 처의 자리에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관을 치는 거예요. 관을 치는 거예요. 관을 치는 거. 그 다음에 양인이 나와서,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얘는 재를 치는 거예요. 재를 깨뜨리는 거야. 흉신 중에 흉신이 상관과 양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 자리에 왔어. 기본적으로는 흉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만 전체 격국에서 이게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처의 덕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자면은 내 전체 격국이 재격이야. 재격이야. 재격이요. 내가 재로부터 시작을 해. 근데 옆에 처의 상관이 있어. 이거는 재를 상관이 도와주는 거예요. 상관은 재를 생하는 거거든. 우리가 이 그림상으로 여기가 신이 있고 여기가 식신이 있고, 식신이 있다는 얘기는 상관이 같이 있다는 얘기고, 여기가 재가 있고, 여기가 관이 있고, 여기가 인이 있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생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재격으로 되어 있어. 그러면 중간에 식신이나 상관이 나오면은 생을 해주게 돼 있다는. 이게 격국이 산다는 거예요. 격국이 성격되는 거예요. 재용, 식신, 재용, 상관으로 격이 성격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지대한 역할을 여기서 해준다는 거예요. 비록 거기에 흉신으로서의 상관이나 양인이 나와 있지만 그게 격에 맞으면은 그게 처의 덕이 있다는 거예요.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때 이제 이게 쓰이냐면, 양인은 일간한테 굉장한 힘을 보태주는 거예요. 그러지만 플러스 어떤 게 더 있다? 흉의 느낌이 더 있는 거예요. 힘을 보태주면서 흉해.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살이라든지 관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제어를 해줘야 돼. 원래 그래. 그렇지만 내 격이 성격이 되었어. 성격이 되었는데 내 격이 이제 성격은 되었어. 의미가 좋잖아요. 근데 내 일간의 기운이 굉장히 약해. 기가 쇠약해요. 일간의 기운이 약해. 근데 격은 성격이 되었어. 그러면 일간의 기운만 보태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일지 밑에 양인이 있어. 이렇게. 이게 굉장한 나한테 힘을 주는 거라고요. 격을 전체적으로 확 살려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처의 덕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제 이 궁분으로 이 위치를 가지고 내 그 처나, 여기서는 딱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하고 자에 대해서 자는 아직 얘기를 하지 않았고 처에 대한 얘기만 한 겁니다. 처에 대한 얘기만 할 때 이 처의 자리에 그 격을 성격시키는 부분이 나왔을 때는 처덕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게 길신이면은 길신으로서의 성격을 하는데 도움이 돼야 되고, 흉신은 흉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격의 성격에 도움이 되고, 유용하다고 여기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유용하다고. 용신이 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쓸모가 있다는 거예요. 격을 성격시키는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얘가 성격이 되건 용신이 그쪽에 튀어나오건 간에.
용신이 튀어나오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성격을 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기운이 거기가 있으면은 처의 덕이 있는 것이다. 이게 궁분으로 보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러면 이제 궁분 말고 뭘 봐야 된다? 용신으로 보는 것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용신으로 보는 것은 이거는 궁분보다도 조금 더 간단해요. 처에 대한 거는 재다. 근데 이제 이거는 기본적으로 자리에 그게 있는 게 아니라 이 재의 기운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올라와 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천간으로 올라오거나 합을 하거나 이런 기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운이. 그게 천간으로 튀어 올라와 가지고 그게 천간으로 튀어 올라오는 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요? 덕이 있으려면은 성격시키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 격에 맞게끔, 격에 유용한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처의 덕이 있는 거라는 얘기죠. 자식의 덕이 있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식의 덕. 자식은 뭐냐면 이거는 관살이에요. 관살. 관살. 관살이 나와서 이와 같이 성격에 도움이 되고 유용하면은 그 자식의 덕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뭐 자식은 이제 조금 이따 나올 거예요. 자식의 자리는 여기입니다. 여기에 그런 게 있거나 또는 관살로서 천간으로 튀어나와서 그런 역할을 하거나 네. 육친을 보는 것은 바로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육친을 볼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육친이 왜 내 사주에 있느냐? 왜? 나한테 영향을 그렇게 크게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나하고 가까운 육친이면 육친일수록 더 크게 나한테 있다. 나하고 관계없는 육친은 내 사주상에 그게 보여도 그거는 틀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관계가 없는 육친 있다고 칩시다. 내 형제가 있는데 저기 어디 LA 어디쯤 살고 있어요. 그건 별로 나한테 영향이 없다는 얘기죠. 실제 사주에 그런 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이 사주 자체는 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징험함은, 기험은, 제가 흘렸었나요? 그 징험함은, 이거는 이제 인령이, 제가 그냥 이렇게 인령이라고 하는 거고, 책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인령이라고 나와 있는데, 근데 이 뜻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뜻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영험함이 더하다. 영험함이 더해진다. 나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내 명에 있는 그 육친은 거기에 대한 그 징험은 더 영매해진다. 더 정확하게 그게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은 처와 자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는 나의 배필이니까, 내 짝이니까. 그리고 자는 내 후사니까. 나하고 나의 절대적인 그런 그 인간관계니까 그 명이 내 명에 이게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처에 대한, 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은 처에 대한 얘기를 군분하고 그 다음에 용신, 십성에 대한 얘기로 했습니다. 기억나죠? 네. 자, 그래서 혹시 그 사주가 안 좋고 빨리 따로 버리상으로 멀리 떨어지면 키울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주말 할아버지가 그 친척 중에 하나가 사주를 보고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된다.
그렇죠. 빨리 가라 그래가지고 일본으로 들어가서 성공을 했어. 그게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런 것들이 그런 거에 해당돼요. 맞아. 중요한 건 마누라를 데리고 갔냐? 아니 어릴 때. 야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이거 빨리 가라. 빨리 그랬다. 그건 부부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 그 사람의 판단을 그랬어. 돼지에 가서 살아야 돼. 하게 되죠. 이혼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처를 얘기를 할 때 마지막에 한두 가지가 조금 나온 게 있는데, 처궁이든 처성이 투이든 성격이 됐어. 성격이 돼서 유용해. 유용한데 이 지지의 형충이 있어. 이거를 옆에서 치던, 이쪽에서 치던 형충이 있어. 형충. 이건 이제 보통은 이렇게 쓰고, 책에서는 뭐 이렇게 썼어요. 형충 이렇게 썼는데, 실제 책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썼더라고. 이렇게 썼는데, 이거는 형충이 아니라 여기 형자예요. 그냥 형. 균형 맞춘다 할 때 아마 그 형자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쓴 것 같아, 이건. 하여튼, 형충이 있을 때는, 그러면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 자리가, 또는 여기에 제가 투에서 내 사주에 굉장히 역할을 해. 그런데 이쪽이든 형충이 있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 이거는 이렇게 해석을 해라 나와요. 자, 등미처예요. 등미처. 미처를 얻지만은 난해로라고 했습니다. 난해로. 난해로. 해로하기가 힘들다. 이 등미처라고 하는 것은 예쁜 부인을 얻는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적인 해석은 어떤 거냐면은, 어떻든 간에 우리가 유용한 거잖아요. 유용한 거. 나한테 덕이 되는 처예요. 꼭 아름다운 처라기보다는 나한테 덕이 되는 처야. 그런데 그 사람하고 같이 오래 못 살거나, 또는 같이 살지만 자꾸 싸워.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왔던 게 어떤 거였냐면은,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처성이 두 개가 텄어. 그래서 처성이 양투했어. 처성이, 이건 이제 천간으로 튀어 올라오는 거잖아요. 처성이 양투했어. 양투. 또는 이걸 넘어서 가지고 이게 편정이 잡출했어. 처성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제와 편제가 같이 올라왔다는 얘기죠. 이거는 뭐 같이 올라왔느니 종류가 다른지 안 다른지를 얘기를 안 했지만, 여기는 종류가 다르다는 얘기를 같이 얘기하고, 이게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이거는 이 일부가 하나의 지아비가 어떻게 다처가 있겠느냐. 다처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 일부가 다처, 이건 없다. 그러니까는, 거기서는 이게 어떤 좋은 의미일 수 있어요. 하지만은 이 시스템 내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혹시 이런 게 있으면 거기 가서 살면은 혹시 모른다는 거죠. 대신 거기도 돈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려면. 자, 이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해야 돼. 방비를 해야 된다. 형극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방어를 해야 된다.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단을 안 좋다는 얘기죠. 아니. 네, 육친 관계상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재가, 자, 보세요. 재가 하나가 나왔는데 굉장히 강하다. 이 얘기하고, 여기에는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양투라고 했어요. 두 개가 올라온 거예요. 그거하고 의미가 약간 다르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재로 해석을 할 것이냐, 우리 재물로 해석을 하는 거하고 육친으로 하는 거는 또 약간 의미가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지에만 있으면 별로 약한. 네, 그거는 지지에 있는 건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고, 단지 천간에 재가 왔을 때 그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는 거니까는 그거는 또 다르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여간에 여기는 투한 경우를 얘기를 한 겁니다. 투한 경우. 그렇게 구분해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고. 그것도 얘기해. 그걸 거느린다. 이제 이거는 법적으로 6년만 되면 4명까지 허용해요. 2부 4조에 형 그기잖아. 내신하지. 이 더 심한 거야. 그 남자 하나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신경을 또 많이 써야겠습니까? 돈도 들어가지. 남자들이 안 싸운대요. 공통된 게 나 양리만 해결해주면은 나 또 세장 나가겠다. 뭘 해결해줘? 양이 하하, 그 양이 하하. 아, 저런 의학적인 용어가 나오고 그러죠. 영어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영어는 임포텐스. 자, 우리가 지금 강의를, 이거는 공분의 부분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제 24장으로 넘어왔어요. 론 처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론 처자에 대해서 우리는 처에 대한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고, 이걸 이제까지 정리를 한 겁니다. 이어서 그냥 하시죠. 이 자론에 대한 얘기는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이 자식에 대한 거는 자식에 대한 겁니다. 자식에 대한 거를 하게 되면은 자식.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남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식도. 딸에 대한 얘기는 별로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포커스는 남자에 대한 얘기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식에 대한 것도 사실은 두 가지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궁분하고 자식의 성. 자식의 성은, 이건 뭐, 궁분은, 자, 궁분으로 보시면은, 첫 번째 궁분으로 보면은, 일간, 월, 연간이 있지만은, 시간이 있지만은, 자, 처에 대한 자리는 여기 하나뿐이었어요. 처에 대한 자리는 여기 하나뿐이었어. 여기는 네 자리잖아요. 여기는 네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처의 자리는 일지밖에 안 돼. 그런데 자식의 자리는 두 가지 자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식의 자리는 시지하고 시지하고 시간도 자식의 자리가 됩니다. 시간도. 지난번에 부모를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부모가 온전한지, 힘이 있는지, 그러니까 부모덕이 있는지, 부모가 힘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부모덕이 있다는 얘기라고 했어요. 이 재강을 봐야 된다라고 했어요. 부모 자리니까. 더불어 또 뭘 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냐면은 연간도 볼 수 있다고 했어요. 부모가. 야, 부모 보려면은 이 같은 여기를 봐야지 왜 여기를 볼까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중에 제가 이 책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다른 데 어디서 보니까는 이 부분은 형제에 대한 얘기를 담고 있더라고. 형제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요거와 요거를 얘기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그냥 해봤습니다. 이건 참고사항이에요. 어쨌든 부모에 대한 부분은 이런 부분이 여기에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오로지 처에 대한 것은 여기서밖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죠? 위치가. 처성에 올라오면 또 다른 얘기가 되지만은 그 두 가지를 볼 때. 근데 자식에 대한 거는 자리가 두 가지 자리입니다. 여기하고 여기. 그러니까는 시간에도 자식의 자리가 있다. 그런데 이게 먼저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성을 우리가 처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궁분보다는 그러니까 위치보다는 처의 성이 먼저라고 했어요. 처의 성이 먼저. 처의 성이 좋은데 이게 좋은데 이게 안 좋아. 그럼 그건 좋게 봐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주 안 좋은데 여기에 좋은 게 들어가 있다? 그거는 기대할 게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 여기에도 항상 이 자성이 먼저예요. 자성이.
자성이 먼저라고요. 자성이 먼저인 게 이 천간에 있는 이 군분도 비슷해요, 이게. 어차피 천간으로 다 올라온 거니까. 여기가 이제 자성이 꼭 없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길신이 있느냐, 희신이 있느냐, 전체 사주에 대해서 이게 비슷하다고요. 그런데 이게 이 지지에 있는 것보다도 훨씬 우선순위를 갖는다.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맞다. 그리고 나머지 그 해석하는 것은 그 처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과 똑같다. 어떻게? 여기에 있는 글자가 전체 사주상에서 성격에 도움이 되느냐, 이것 때문에 패격이 되느냐, 그걸 보면은 내가 자식의 덕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가 됐고, 그런데 이 자식에 대한 거는 다른 이론이 더 있다는 것을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아래쪽에 장생, 목욕지가, 책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 가짜를 이렇게 썼는데, 제 생각에는 이건 이 가짜가 아니라, 이 가결의 가짜 같아요. 그래서, 이 옛날 고문에 장생, 목욕지, 가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얘기를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집가짜가 아닐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뭘 얘기하냐, 장생 아시고 목욕, 이건 뭐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는 12운성에서 나온 거예요. 12운성에서 나온 겁니다. 제가 참 하나 드릴 게 있어. 이따 제 잊어먹지 않게 해요. 네, 12운성. 12운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12운성에 따라서 그게 자식이 어떨 것인가가 나와 있는 이 가결이 있는데, 거기를 정리한 게 어떤 거냐면은, 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장생인 경우에 12운성으로, 12운성이라고 하는 건 뜻이 뭡니까? 천간에 어떤 글자가 있어요. 천간에 어떤 글자에 대해서 지지의 어떤 글자가 어떤 상태인가. 천간에 예를 들어서 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천간에 갑이 있는데, 지지에 내가 뭘 만났느냐. 장생을 하려면 뭘 만나야 되죠? 이 목국이 뭐예요? 목국이 뭘로 시작하죠? 갑은 목이죠? 해묘미예요, 해묘미. 목국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첫 번째 글자가 장생이에요. 두 번째 글자가 제왕, 왕. 세 번째 글자가 묘. 생왕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항상 삼합으로 되어 있어요. 12운성은 3합이에요. 그래서 갑인 경우에 해, 그러니까 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때 해를 만나면 장생이 되죠. 이 장생을 만나게 되면은 사자 중에 중순이 지나면은 반이 된다. 그러니까 사자가 내 아들이 태어났지만은 절반만 남는다. 중순이 지나면은. 이 장생인 경우에. 그럼 어떤 장생이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무토야. 내가 무토일주야. 무토일주인데 자식은 관살이라고 했죠. 이 무토일주의 자식은 갑이에요. 갑. 지금 갑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갑이 해를 만나면은, 나는 무토일주예요. 사주에 난 무토일주인데, 여기가 나는 무토일주야. 이게 무토일주인데 그러면 자식이 갑이야. 이 갑에 대해서 얘가 해가 나온 경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장생인 경우에는 내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시간이 지나고 하면은 중순 지나면은 반으로 줄어든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그 다음은 쭉 그렇게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목욕이면은 이거는 한 쌍이 두 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길상 두 명이 그대로 있게 된다. 보길상.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숫자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 쭉 한번 써보죠. 세 번째는 이제 관대. 목욕담의 관대죠. 관대. 관대하고 이거는 같이 했어요. 록에 대한 것은 록하고 이거를 다른 말로 임관이라 그래요. 임관. 아이고. 임관 그냥 흘렸을게요. 임관이라고 하는 것은 3명의 자식이 있다. 삼자위라고 했어요. 3명의 자식이 있다. 좀 좋아지죠. 힘이 셀수록 좋아지네. 네 번째, 왕의 자리에는, 제왕의 자리에는, 왕의 자리에는 중순이 지나더라도 5명의 아들이 스스로 성공해가지고 간다. 성행. 이렇게 있어요. 5명의 아들이 성공해가지고 간다. 왕의 자리에는. 그 다음에 쇠의 자리에는, 그냥 한번 쭉, 거기 있지만 써볼게요. 쇠의 자리에는 이자가 있고, 그 다음에 6에, 병의 자리에는 일자가 있고, 그 다음에 7, 사의 자리에는 12운성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로 늙어갈 때까지 몰아량에 했어요. 몰아량. 애가 없다. 근데 양자는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타인자 그랬어요. 타인의 자식은 취한다. 양자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양자는 있을 수가 있다. 내 자식은 없지만 양자는 있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쭉 있는 것만 봅시다. 그 다음에 임묘할 때는 묘지죠. 묘지할 때는 명이 요만하다. 그러니까는 없다는 얘기고, 또 있더라도 죽는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에 대해서 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는 원문에 어떻게 나오냐. 수기, 어떤 기를 받는다. 수기, 받는 게 절인데, 일계자라고 했어요. 하나의 자식이 있다는 거예요. 야, 이 묘지도 없고, 그 다음에 이 아까 사지도 없고, 묘지도 없고 하는데, 절인데 일계자가 라고 했어요. 좀 이상하잖아요. 절이 사실은 제일 바닥인데. 근데 이 숫자가 저는 이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이 숫자 같아요. 이 숫자. 비록 기는 끊어졌으나 한 개의 자식은 있다. 왜 한 개의 자식이 있느냐 하면은 이 절처는 반드시 봉생의 기운이 있어요. 지장간에 항상 인수가 들어가 있어요. 절처에는. 무토만 빼놓고 모든 게. 간목이 있다고 칩시다. 간목의 절처가 뭡니까? 간목의 절처는 신금이에요. 신금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뭐예요? 무, 임, 경. 이런 인수가 들어가 있어요. 항상.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면 절처봉생이라고 해요. 절처봉생. 절처에서 뭘 만난다? 생을 만난다. 절처봉생. 그래서 한 개의 자식이 있는 거라고 저는 이해가 돼요. 절처지만, 기가 끊어졌지만은 한 개의 자식은 있다. 이게 절처봉생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생각이고, 그 다음에 태에서는 고랑이라고 했네. 고랑이라고 하는 것은 맏딸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맏딸. 그러니까 딸은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으나 큰 애만 살아남는다. 뭐 이런 얘기도 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양이 있는데, 양은 3명의 자식이 있지만 그 중에 1명만 건사한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다 나왔나? 왜 제가 11번으로 끝났지? 12번으로 끝나야 되는데. 어쨌거나, 뭐 하나 빠졌나? 임관하고 아까 이걸 같이 썼구나. 네, 2개를 같이 썼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장생 목욕지가에서 얘기하는 거는 사주의 그 시지 쪽에 일간이 있고 이렇게 시지 쪽에 여기에 관이 되는 또는 살이 되는 거에 양에 대한 얘기예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강조하겠지만 이 양의 12운성으로 이 자리에 뭐냐? 이 자리가 뭐냐에 따라서 자식이 몇 명이냐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그 가결이 있었다. 참고사항으로 알고 넘어가도록 하십시다. 이해는 일단은 됐죠.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자, 하여튼 이 얘기를 이제 쭉 한 거예요. 자식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있잖아요. 5명의 자식이 다 자생을 있어야 된다는 얘기. 지금 그 얘기 이해했어요. 무슨 일주에 뭐가 있으면 한 명밖에 없고 3명이 4명이 있는데 중간까지 잘하고 2명 얻어 그 문제는 이 얘기는 어디서 있으면 근거 없습니다. 자, 이거를 좀 구체화하는 것은 이제 나오니까 한번 보십시다. 자, 이런 장생 논법에서는 이 장생 논법에서는 여기에서 조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양을 사용해라. 용양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불용, 음의 양을 사용하고 음을 사용하지 마라.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 이 장생론법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음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 12운성 사실은 12운성 자체가 대부분은 양에 대한 얘기예요. 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갑이든 을이든 이 일주가 갑이나 을인 경우에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갑이나 을인 경우에 이때는 자식은 여기에 관살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관살이 될 수 있는 후보군이 뭐야? 경금, 신금, 이게 자식이 될 수 있는 후보군이잖아요. 이게 딸이든 아들이든 관계없이, 지금 그거는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이럴 때 이 경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신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신금에 대한 것은 언급을 지금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갑일주도 그렇고 을일주도 그렇고 그 장생 목욕지가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은 경금에 대한 얘기일 뿐 신금에 대한 얘기는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양을 사용하는 거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게 아들과 딸이 그럼 뭐냐에 대한 얘기를 그 아래쪽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들이다는 얘기예요. 갑이든 을이든 관계없이 이 양의 글자가 아들이고 음의 글자가 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그 아래쪽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관을 이거를 딸로 보고 뭐 살을 아들로 보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되고 무조건 글자로 경금이면 그러니까 양이면 아들이고 음이면 딸이란 얘기예요. 일간이 이거든 관계없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를 그 아래쪽에서 몇 가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그러면은 자식에 대한 것을 어떻게 전체적으로 볼 것이냐를 마지막에 정리를 하고 있는 구문을 보도록 하죠. 팔자가 내 손에 들어왔을 때, 그리고 자식에 대한 것을 봐야 할 때를 이렇게 팔자, 도수 이랬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팔자가 내 손에 들어왔는데 내가 자식에 대한 것을 봐야 돼. 요간, 자식. 안식을 끝까지 할 거죠? 안식을 끝까지. 네, 끝까지 할 겁니다. 네, 완전히 끝내버릴 겁니다. 자식을 봐야 돼. 자, 첫 번째,
이렇게 됐을 때 뭘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먼저 시지를 봐라. 시지를 봐라. 시지에서 뭘 보란 얘기예요? 아까 그걸 보란 얘기입니다. 장생 목욕제가 대체 자식이 어느 정도가 태어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것을 보란 얘기고,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해서 만약에 갑을생이다, 갑이든 을이든 생이다 하면은 여기에 이제 시지를 어떤 글자에 대해서 봐야 되냐면은 경금이라고 하는 글자에 대해서 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경금. 이래서 아들에 대한 얘기만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딸에 대한 얘기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 양의 글자는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아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는 그 아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금에 대해서 시지가 과연 이게 생황한지 사절한 자리인지를 봐서 대체 몇 명이 될까를 보란 얘기죠.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서 거기에는 정해진 수가 나타날 것이다. 정해진 수가 보일 것이다. 우선 첫 번째 봐야 될 게 그 자리. 두 번째, 연후에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어떤 거냐면은 시간을 봐라. 시간을 보는데 시간을 볼 때 자성을 배합해가지고 자성을 배합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천성 쪽으로 천간으로 튀어 올라오는 그 십성으로 이제 같이 가서 보는 거예요. 전체 격국에서 시간에 어떤 글자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 글자가 전체 격국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아까 우리 십성으로서 투했을 때 그 글자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를 따졌잖아요. 시간에는 어차피 투에 있잖아요. 그 글자가 전체 격국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를 보란 얘기입니다. 이게 시간을 보란 얘기입니다. 시간의 자성이 배합해서 봐라. 뭐하고 배합해야겠습니까? 월지를 포함한 전체 격국하고 배합을 해서 시간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를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예를 들고 있어요. 전체는 제격이야. 제격인데 시간에 뭐가 투했어? 예를 들어서 식신이 투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격이 성격이 되죠. 식신이 시간에 투했고 난 제격이야. 그러면은 제용 식신으로 격국이 성격시키는데 아주 지대한 영향을 하잖아요. 자식의 복이 있다는 거죠. 관격인데 여기에 재가 투했어. 재가 관을 도와줘가지고 격을 성격을 시킨다고요? 자식의 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시간이 좋은 게 와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는 표현을 유용하면 자식의 덕이 있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봤던 시지하고 이제 같이 해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은, 지금 이게 유용한 상태에서 시지에서 뭘 봤냐면은, 시봉이라고 했어요, 여기는. 시봉 사절이라고 했네. 시봉에서 사절이라고 하는 것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자식은 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식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귀하다는 것은 자식이 귀하게 성장을 할 것이다. 단 많지는 않을 것이다. 신번에 이랬어요. 신번, 불신번, 신번, 뭐 이런 게 번성할 때의 번자 있잖아요.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절지를 만나면은 이게 이 시간이 이미 좋은 걸 이게 먼저니까 이게 먼저고 의미는 굉장히 좋고 자식의 덕이 있구나 하는데 시지가 사절지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자식은 귀하게 될 거고 단지 자식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만약에 생황한 자를 만난다 할 때는 기린 아들이 즐비할 것이라는 얘기를 그 아래쪽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봐야 할 게 뭐다? 시간의 투에 있는 자식. 이게 투에 시간만 얘기하는 거 사실 아니고 이건 천간의 자식의 그 십성에 올라와 가지고 전체 격국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시간이 이게 불호다. 불호다. 좋지가 않아. 잘못됐어. 그럴 경우에는 아무리 시지에 그게 생황한 자리라고 하더라도 먼저 넘버원이 이거잖아요. 얘가 의미가 안 좋으면 거기에 생황한 자리라고 하더라도 자식이 있기가 힘들고 더군다나 자식의 자리가 사절지다. 그럼 아예 기대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걸로 맺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식에 대한 전체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자 일단은 이거는 하나의 이론화되어 있는 하나의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예제를 한번 보죠. 이거를 이론화해서 정립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건 나름대로 일단은 이해를 하시고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적용을 할 것인가는 나중에 차차 배워가시면서 하시면 돼요. 자, 내용은 끝났고 설하고가 얘기한 것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 이론이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보시죠. 저는 남자 입장에서 식신하고 상관은 뭐예요? 남자 입장에서 식신하고 상관은 얼른 잘 안 떠오르죠. 쟤를 살리는 게, 아버지를 낳는 게 뭡니까? 아버지나 처를 낳은 사람. 내가 자식하면 안 돼? 어?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니 조모, 장모 되게 두 명이에요. 그리고 처가집까지 도왔습니다. 식상을. 네. 남자 입장. 그렇죠. 한 바퀴를 한 번 더 생각해야죠. 쟤를 낳는 사람, 쟤가 처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를 낳는 사람은 할머니고 처를 낳은 사람은 장모입니다. 뭐 그런 식이죠. 굳이 따지자면. 근데 그러면 되게 나를 기준으로 좀 먼 산이잖아요. 그럴 수가 있죠. 근데 나하고 굉장히 가깝게 살 수도 있죠. 아니 근데 사주에 남자 기준으로 식생각이 많으면 그런 육체가 그냥 먼 관계인데 식생각이 많으면 또 어떻게 되는 전체로 봐야죠. 그렇지 목이 터지고 잘생기고 지금 이거는 이제까지 우리는 그 육친에 대한 얘기를 안 했어요. 우리가 북이 빈천에 대한 얘기만 쭉 해왔는데, 육친에 대한 얘기도 이렇게 환원해서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재해 문제가 생겼어. 재해 문제가 생긴 게 이게 육친의 문제로 올 것인지, 재물의 문제로 올 것인지, 육친의 문제가 처로 올 것인지, 아버지로 올 것인지, 그건 모르죠. 그걸 정확하게 짚어내는 것은 이제 또 실력이라고 봐야죠. 그건 팔자를 따서 봐야지. 식신상관이 장모나 할머니니까 그 전체 사주를 따져서 장모와 할머니가 내가 관계가 어떨 거냐는 나머지 8자를 다 풀어봐야지. 자, 평주에 이거는 이제 자평진절 평주한 설하고 책입니다. 설하고 책에 이제 명례가 하나가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병술년에 이 사람은 태어났네요. 병술년에 태어나고 신축월에 일주가 이모일주예요. 이모일주고 시주가 무신. 일단 격부터 좀 잡아보죠. 격을 잡으면은 이거 가지고 잡아야 되죠, 그죠? 여기에 들어있는 게 뭡니까? 개. 그 다음에 뭐죠? 신. 그렇죠. 기. 이렇게 들어가 있죠? 여기에서 올라와 있는 것을 좀 보려고 했더만 얘들이 합을 했네요. 얘들이 합을 해서 이렇게 사라졌다고 봐야 돼요, 사실은. 병하고 신이 같이 붙어 있으면 얘는 역할을 못 합니다. 사라졌다고 봐야 돼요. 그럼 여기서 올라온 게 얘밖에 없네요. 기 대신에 무토가 이렇게 올라온 거. 그러면은 이거는
뭘로 봐야 돼요? 살격으로 봐야 되죠. 살격입니다. 살격. 그리고 다른 게 투하지는 않았지만은 지지에 얘가 이렇게 합을 하고 있습니다. 화가 생겨요. 화. 임에 대해서 화는 뭡니까? 재예요. 재. 야, 살격으로 했는데 재가 천간에 올라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격은 깨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깨졌다고. 이게 올라오니까. 여기에서 얘기한 격국으로 보면 이 격은 완전히 깨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되게 이제 다른 것을 쭉 보면은 아주 이게 가슴이 아프죠. 이런 게. 합을 한 게. 어떻든 다른 것을 보면은 이게 이제 양간일 때는 양간, 음간이 아니라 개수가 아니라 임수일 때는 이 살 자체하고 이게 관하고 이게 좀 구분이 잘 안 가요. 양간일 경우에는 살 자체도 관으로 생각하는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관격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좀 봐줘야 되는 거예요. 이 책만 가지고 보면 격이 깨졌어요. 하지만은 그 사람에 대한 것을 보자면은 조금 더 봐야 되는 거예요. 야, 이걸 관으로 보면은 제가 관을 생하는 그런 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또 뭐가 있냐면은 축이면은 조후로 한번 봐보죠. 축이면은 한겨울입니다. 제일 추울 때예요. 나도 물이고 제일 추울 때고 병이 나왔지만 신하고 합해서 얘는 사라져버리고 물이나 만들어내고 이게 쓸모가 하나도 없어요. 얘는 쓸모가 없어요.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화예요. 화입니다. 근데 오하고 술이 화를 만들어내네요. 화를 만들어내요.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여기서는 정화는 힘을 잘 못 쓰지만 병화는 되게 힘을 쓰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투해야만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이제 다른 난강망이나 이런 쪽을 보면은 지장간에 있어도 그게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오화 중에 병화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병화가. 그래서 이 격이 완전히 박살났다고 보기는 힘들다. 괜찮다고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지가. 조후로 보면은 얘가 살려줬거든요. 그리고 겨울이면서 겨울을 더욱 겨울답게 하면은 수가 성하면 되죠. 그러니까 수가 이렇게 강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옆에 무토가 있으니까는 수가 강한 것도 막아주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격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도 않는다고 판단도 할 수 있는 그런 격이에요. 자, 우리가 이걸 보려고 하는 건 아니죠. 뭘 보려고 하는 겁니까? 자식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식에서 나왔으니까 자식을 봐야지. 그러면은 임수의 관이 뭐예요? 우리 그 남자만 봅시다. 남자밖에 배운 게 없으니까. 관은 무토죠. 무토. 자, 무토의 입장에서 몇 명이 태어날 건지에 대한 것은 여기에 있다고 했죠. 자, 무를 그 12운성으로 보려면 무 자체로 보질 않아요. 얘를 뭘로 바꿔서 봐요? 병으로 바꿔서 봐야죠. 병으로 바꿔서 봐야죠. 토, 화토, 동법이에요. 12운성은 토에 대한 것은 12운성이 없어. 그걸 병으로 바꾸든 정으로 바꾸든 그렇게 해서 봐야 돼. 자, 병신 뭐예요? 병신은 병이에요. 병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병이에요, 병. 병은 아까 한 명이었던가? 한 명이었던가 이래요. 남자 한 명. 남자 한 명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이 숫자만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 아까 병화하고 정말 여기에서 필요로 한 것은 병화하고 무토거든요. 병화하고 무토예요. 근데 여기서 이 중요한 용신이 그래도 시간에는 나와줬어요. 시간이 먼저라고 했죠. 또는 투한 게 먼저. 투했으면서 이거는 자식의 십성에 올라왔으면서 시간에 올라왔어. 이게 사주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 그러면은 자식복이 있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자식이 몇 명이었다고? 아들이 8명이고 딸이 30명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안 보이는 거죠, 그게. 아무리 그렇지만 여기는 병지야.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을 그대로
적용해가지고는 답이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나도 어지간히 난데. 저 음식을 싱겁게 먹어. 왜 놀라는데 여기 뭐야? 짜게 먹으면 자, 일단은 그냥 이거는 다른 데 있는 내용이지만 한번 봅시다. 그러면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대체 뭐가 있느냐? 이건 드러나는 자식이고, 드러나지 않는 거는 여기도 자식이 들어가 있어요. 무토가 들어가 있죠? 에? 사생의 글자니까 무토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뭐 무임경 이렇게 하잖아요. 무토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는 기토가 들어가 있어요. 어떤 것도 들어가 있냐면 정화도 들어가 있어요. 병화도 들어가 있지. 자, 얘 축토에도 기토가 들어가 있어요. 이 술토에도 무토가 들어가 있어요. 안 보이는 이 자식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정화가 들어가 있어요. 임수에 재라고 하는 게 보이지는 않지만은 여기도 재가 들어가 있고 여기도 재가 들어가 있어요. 재하고 자식, 처와 자식이 같은 궁에 들어가 있는 게 두 개나 돼 있어. 그리고 두 개가 합을 해. 합을 해요. 그러니까 합을 하는 게 이론화되지는 잘 않았지만 어떤 분은 이거를 모든 현상은 합을 할 때 그 현상이 드러난다고 얘기를 해요. 응?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이렇게 합을 하는데 여기에 재와 관이 같이 드러나는 것들이 합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옆에서 누군가가 이걸 살짝 건드려주기만 하면 이게 뚜르륵 반응을 해가지고 이 현상이 드러나는 거야, 자꾸. 그래서 자식이 아들이 8이고 여자가 30일 때, 30명일 때 부인은 한 명이었을까? 한 명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아 보이는 거예요. 여기도 저기 제가 보이고 여기도 제가 보이잖아요.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여기에 전부 다 자식들이 안 보이지만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나마 이렇게 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이거는 책에 나온 의료랑 하나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지만 이 정도만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 일부 같은 경우는요, 그 처가 경쟁적으로 애를 낳아요. 그래서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저 사주가요. 아까 간격이랑 살격이랑 있잖아요. 그러면 용신이 붙어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격에 대한 용신 자체가 올라와 있고 이걸 살려주는 게 이 화죠. 예. 용신과 상신으로 구분하자면은 얘는 격국 용신이 여기에 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거 자체가 상신이 되어주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크게 신비주의. 네.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그래서 이 잘 활용한 게 아닐까? 그렇죠.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중요한 글자가 나와서 격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식 보기 안 좋다라고 얘기가 힘들다고. 팬티 같은 것도 노란색 황금색만 입고 막. 나는 생각이 네. 그래서 일단 거기에 나와 있는 하나의 예를 이 부분이 설명이 완벽하게 되는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이 책에 있는 이론 플러스 다른 부분까지 한번 고려해서 봤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육치는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